어디가 제일 아픈 부위라고 생각하세요? 손님분들이 뼈에 가까우실 때 조금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림 때문인지 네. 손등이나 네. 아니면 여기 갈비뼈 쪽을 좀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요청하는 타투 스타일 같은 게 있어요? 살짝 타투계 불변의 법칙이긴 한데 네. 꽃과 나비는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주제거든요. 수입은 좀 어떻게 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쪽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인 이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출근은 보통 몇 시에 이렇게 하세요? 보통은 예약이 잡혀있는 날은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조금 세팅을 해놓거나 예약이 없는 날에는 그냥 자유롭게 출근해서 작업합니다. 아, 약간 좀 프리랜서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이 없는 날에는 그냥 일어나서 문의 온 거를 확인해보고 인스타 피드 한번 정리하거나 올려야 될 거 보고 카페를 가서 도안 작업을 한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되게 프리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디자인 전공 같은 거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 다니다가 휴학하고 타투이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투이스트가 되신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주변에서 그냥 다 축제 때 몸에 아이라이너로 그려주고 하다 보니까 너 괜찮은 것 같다, 타투이스트 해봐라 해서 그때부터 조금 해볼까 하다가 성인 되고 나서 해야겠다 그냥 바로 시작한 거예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한 좀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일단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바로 실전으로 투입되는 느낌이. 그럼 따로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건 현재 없는 건가요? 네, 따로 자격증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타투에 대한 좀 그런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저는 뭐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타투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점차 좋아지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투를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제 손님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자유로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거나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 몸에 항상 새겨놓고 싶다 싶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위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생부터 말아먹으면 이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디자인 같은 건 어떻게 또 구상하고 작업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상상 같은 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멍 때릴 때 상상하거나 가사, 노래 가사 네. 같은 거 그리고 영화에서 주제를 많이 따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요청하는 타투 스타일 같은 게 있나요? 제 도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네. 거기서 좀 더 변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그냥 이런 느낌으로 주제들을 합쳐서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까다로운 부위는 어디예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분들 중에 목 뒤쪽이나 그 엉덩이 쪽, 그 골 쪽? 거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로서 본인만의 좀 철학이 좀 있으세요? 아마 이건 타투이스트 분들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타투를 받을 때 이제 디자인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왜냐하면 타투는 몸에 평생 가는 건데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뻐야지 덜 질릴 것 같아서 디자인을 먼저 박아놓고 의미를 부여해도 늦진 않으니까. 약간 선 작업 후 의미 부여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하신 작업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하거나 신기했던 작업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대칭 작업 같은 거를 처음 해봤는데 네. 첫 작업 때쯤 여기 허벅지에 네. 한 제 도안을 받아가셨는데 다음에 또 재방문해 주셔가지고 대칭으로 반대쪽에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양쪽 허벅지에 받으셨거든요. 좌우 대칭 말씀하신 거죠? 네네, 좌우 대칭. 아, 근데 또 몇 달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엔 종아리 아래쪽에 네. 또 대칭 작업을 받아가셨는데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요청하는 타투 스타일 같은 게 있어요? 살짝 타투계 불변의 법칙이긴 한데 네. 꽃과 나비는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주제거든요. 꽃이나 나비 같은 걸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럼 어떤 걸 많이 하나요? 남성분들은 간단하게 레터링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시고 조금 터프하거나 러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타투 하시면서 좀 이제 커플 타투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습니다. 아, 그런 거 한 사람들 중에 좀 후회한 사람들이 좀 있나요? 후회하시지는 않으시고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커플 타투라고 하더라도 조금 티가 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비슷하긴 한데 커플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따로 보면은 아, 개인의 매력이 있는 그런 작업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아픈 부위라고 생각하세요? 손님분들이 뼈에 가까우실 때 조금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림 때문인지 네. 손등이나 네. 아니면 여기 갈비뼈 쪽을 좀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막 타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보통 이제 첫 작업으로 본인 몸에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쪽 허벅지 쪽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투이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좀 타투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저도 타투가 많으면 살짝 좀 이렇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타투이스트 분들끼리는 좀 어떤가 싶어서.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많으면은 살짝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 다 되게 예의 바르시거든요. 심지어 90도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이 타투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투가 있으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일반인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하는 타투는 아무래도 얼굴 쪽 타투일 것 같아요. 한국이 조금 긍정적으로 타투를 점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얼굴에 너무 대놓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많이 가기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타투를 받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조금 많이 다르긴 해요.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도 조금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경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비기너 분들 조그마한 타투로 했을 때 그래도 10에서 20 사이거나 그 아래로 좀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조그마한 타투라고 해도 80? 엄청 그 천차만별이네요. 네, 그냥 정말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그냥 타투는 한 번 새길 때 얼마 그냥 이런 느낌이지 뭐 그게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더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으로 가격을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크기라도 디자인에 따라서 섬세함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수입은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알바를 거의 모든 타투이스트들이 그러긴 하시는데 다른 직업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러고 있고 당장 다음 달만 해도 20원더였던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를 본업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가 봐요. 네, 이게 저 타투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호황기라고 하셨는데 네네. 타투를 평생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큰 금액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타투를 평생 가는 몸에 새긴 문신이란 느낌보다 그냥 가격 흥정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돈 벌이로 생각하기에는 타투이스트는 좀 힘들다. 신입분들은 약간 좀 그래도 좀 벌이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인가 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거의 자그마한 돈만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페이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막 가격도 거의 안 받고 좀 힘들죠. 저희도 원래 현장 촬영을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부스 쉐어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든 기계나 컴퓨터 같은 걸 다 사가지고 개인이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쉐어부스는 보통은 샵 오너분께서 다 물품 같은 거를 제공해 주시고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거기를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물건들 머신이라든지 잉크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좀 있으세요? 오픈 썰이긴 한데 되게 타투이스트 쪽에서 몇 년 동안 유명하신
분이래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진상으로 이게 여성 작업자분들만 골라서 문의를 주시고 100 얼마까지 불렀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 노출이 많은 부위만 받으시거나 네.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 그 문의까지 받고 가셨는데 다행히 저는 큰일은 없었지만 네. 그런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꼭 미술을 전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회화보다는 디자인 쪽이 저는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타투도 유행이란 게 있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맞춰서 디자인을 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 같은 건 있나요? 타투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이잖아요. 딱 나와 있는 교본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배우는 거는 누군가의 아래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데 타투이스트들만의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딱 짜임새 있는 규격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찾아가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다고 좀 판단하세요? 한국에서는 인식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고 전망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착착착착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투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점점 좀 많아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TV나 연예인 분들도 타투를 조금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선망받는 직업,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타투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타투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좀 유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타투 트렌드가 어떻게 좀 바뀔 것 같으세요? 전에 같았으면 조금 유행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성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디자인들마다의 개성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를 좀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다들 이제 하다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금방 다들 나가 떨어지시거나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시긴 하는데 잡고 버티면 뭐든 되긴 됩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목표가 있으세요? 크게 보자면은 타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있고 타투이스트로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적어가지고 네. 몸에 팔 안쪽 이쪽에 여기에 하나랑 네네. 이거 코끼리. 아, 이제 약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네. 이거는 그냥 네네. 네 제가 찍은 겁니다.